안녕하세요. 서울의 전동중학교 교사인 정호동입니다.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태블 PC 등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를 통해서 이제 태블 PC나 이제 디바이스를 좀 구입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하고요. 구입한 이런 태블 PC나 디바이스를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좀 PPT로 안 만들고요. 한글 파일로 만들었는데요. 한글 파일로 만든 이유가 이 자료를 선생님들한테 전부 공유하고 싶어서 한글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 또는 뭐 다른 뭐 학생용 노트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네, 잠시만요. 지금 한글 파일이 안 보이시죠?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이 파일은 나중에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나간 것 같네요. 채팅창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내려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입전 예산 편성 계획을 내부 기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부 기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태블 PC를 구매할 것인지 태블 PC를 좀 종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물론 좋은 거를 구매하면 좋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8천만 원 예산을 받았을 때 운영비 빼고 뭐 이런 거 빼고 7천 한 60만 원이었나요? 뭐 그 정도 예산으로 160대를 구매를 해라. 그런 조건을 좀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태블 PC를 좀 검색을 하시고 종류에서 규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블 PC 이제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담당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업무인데요. 태블 PC 규격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다음 태블 PC 이제 과학 지시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잠시 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도 내일 사실 물품선정위원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품을 살 때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이제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선정을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약간 변동돼서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품선정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이하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도 됩니다. 물품선정위원회는 뭐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운영위원 또는 뭐 학부모 대표, 뭐 외부 전문가 등으로 해서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고요. 이럴 때 선생님을 교직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2분의 2
2분의 1 이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행정실장님은 물품 선정위원회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물품 선정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원장을 이제 교관 선생님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담당 부서의 선생님께서 이제 간사로 참여하셔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태블릿 교국을 이제 선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태블릿을 사겠다, 물품 선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방법을 2찰로 할 것이냐, 2단계 2찰 방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걸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면 2찰보다 좀 간편하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물품계약 크른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 뭐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2인으로 하느냐, 아니면 2찰 방식을 쓰느냐, 아니면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내가 이런 물건들을 사고 싶으니까 좀 조달청에 올려주세요 하고 요청해서 물건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있죠. 그런데 물건 올라 있는 거를 구매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1인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1,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입할 때 그러고요. 그 이상 되면 2인 견적 수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자, 2차는 언제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일 때이고요. 요 작년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좀 요걸 풀어줬어요. 풀어줘 가지고 수의 계약을 2인 견적 수의 계약을 1억 원까지 또 가능하게끔 이렇게 좀 풀어준 상태입니다. 공문 같은 걸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거느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2인 견적 수의 계약은요. 제품이 중소기업 제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 탭을 사고 싶다. 그러면 2찰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찰 방법들은 뭐 이런 공고를 하고요. 이런 거 다 행정실 업무입니다. 해가지고서는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돈이 7천만 원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2단계 2찰 방법으로 물품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규격하고 여기 한 단계가 되죠. 가격을 분리해서 동시 2찰 방식으로 합니다. 선생님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될 거는 아까 말한 규격서하고 과학 지시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같은 거는 뭐 수의계약으로 하는데요. 2천만 원, 1억 원 이하, 뭐 올해 6월 30일까지네요. 뭐 중소기업 걸 구매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다음 물품선정위원회를 했으면 회의록을 이제 작성하셔서요. 내부 기한을 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품선정위에서 어떤 규격을 가진 제품을 선정했다. 이런 것을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의 규격서와 과학지시서를 내부 기한하시면요. 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행정실 업무가 되는 겁니다. 행정실장님께서 이제 2차 공고 내시고요. 적격 심사하시고요. 규격 맞는지 그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 분리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낙찰자 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납품을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우리 그 2차 공고할 때 15일,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품을 하게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혹시 온라인 콘텐츠 활용교과서 2기시죠? 학교들이 2기죠. 1기 선생님도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1기하고 2기하고
개월 수가 6개월 차이밖에 안 납니다. 6개월 차이밖에 안 돼서 작년 1기 선생님들은요, 2차를 이렇게 하실 때 15일로 하니까요, 이 업체들이 납품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연말에는 사실 삼성이나 다른 업체들 뭐들은 이쪽이 노트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 PC에 들어갈 액정을 구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화웨이 쪽에서 중국의 화웨이 쪽에서 그런 액정을 아주 그냥 대량으로 사갖고 가서 정작 삼성전자에서 태블릿 PC 같은 걸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좀 풀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 검수 다 하시고 나서 대금지급 내부 기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끝나면 이제 행정실에서 지출원의 행위하면서 업무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서 작성서부터 이제 좀 자세히 선생님들 살펴볼 텐데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야겠는가 할게요. 예, 교육서 샘플입니다. 선생님들 요거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돼요. 참고하시고 요거 드릴 테니까요. 파일 드릴 테니까 보시고 할게요. 일단 제가 이 교육서를 참고했던 것은 나라장터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나라장터인데 일단 나라장터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나라장터 하시면 이렇게 하는데요. 2차 정보를 좀 알고 싶다. 다른 학교들은 2차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요. 나라장터에서 2차 정보하고요. 여기다가 공고명에다 태블릿 하신 다음에 최근 한 6개월 이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요. 쭉 나옵니다. 학교별로. 쭉 나오는데 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그냥 다른 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거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1기 때 학교인데요. 아까 거기에서 더보기에서 한 6페이지 들어가면 1기 때 학교들이 이게 태블릿 PC를 2차 공고로 이렇게 구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학교 서울에 있는 종안중학교 거 하나 볼게요. 예, 미래학교죠. 종안중학교.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가장 태블릿 PC가 많은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실장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한 것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규격서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거 규격서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물품 규격서 제가 샘플로 드린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이런 규격서들 이렇게 작성해서 그냥 행정실에 내부 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단 종합중학교 거 끄고요. 제 거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럼 이런 규격서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들은 뭐 저희도 그 옥션이라든가 지마켓 통해서 태블릿 PC를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라장터 그 종합쇼핑몰에 있는 거 그냥 검색하셔도 됩니다. 예. 종합쇼핑몰 쳐놓다 볼까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그냥 검색창에다가 태블릿 그냥 PC 그냥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유 글자가 틀렸어요. 태블릿 그래서 검색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때 가격을 좀 낮은 가격에 해서 한 100개 올라와 있는 게 한 60개 되거든요. 100개 선정해서 이렇게 쭉 보시면 쭉 나옵니다. 낮은 가격부터. 예, 이렇게 아주 싼 거부터
있는데요. 뭐 이런 가격이 저렴한 거를 선택해서 160대 이상, 제가 뭐 200대 2, 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럴 때 이제 물품성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분들이 아마 쉽게 이런 포유 디지털 들어보셨나요? 이런 회사? 포유 디지털. 이거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중소기업 업체라 이거는 이찰로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냥 사시면 돼요. 이 종합 쇼핑몰에서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삼성전자도 있네요. 뭐 이런 거 대기업. 근데 여기 종합 쇼핑몰에서 그냥 수익액도 아니고 종합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거는요. 5천만 원 이하일 때, 5천만 원 이하일 때 종합 쇼핑몰에서 그냥 바로 직접 그냥 구입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사야 되는 게 7천만 원이 넘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살 수가 없고요. 그냥 이철 통해야 되는데요. 여기 43만 원짜리 포유 디지털. 요게 이제 이 태블릿 PC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케이스에 키보드까지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열어보면 요거 중소기업 업체고요. 이 포유 디지털 같은 거 저도 이제 작년에 참고 삼아 저는 그냥 1기 때도 이철 통해서 샀고요. 내일 또 2기 때 물품 선정위원회 통해서 또 이철로 살 계획입니다. 이 포유 디지털을 이길 때 만났는데요. 이철로는 계약을 안 하겠다고. 아무래도 이철하면 좀 가격이 내려간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잘 팔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서 거절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절을 제가 당한 거죠. 네. 자, 이게 포유 디저트 이제 기본 세트인데요. 자, 이게 규격서예요. 여기 쭉 규격서들이 나와 있죠. 요거 보시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규격서를. 네? 규격서, 운영체제 뭐고, 디스플레이 뭐고, 어쩌고, 램은 어떻게 되고, 4기가, 저장고가 몇 기가. 네? 뭐 색상 같은 건 중요치 않습니다. USB가 어떤 타입이고, SSD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충전 방식 뭐 이런 거. 자, 삼성전자 거 한번 볼까요? 가격 비슷한 겁니다. 요거 43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거. 요 밑에 게 바로 43만 원. 요거는 삼성전자 거 44만 7천 원. 예. 삼성전자 거는지 모델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보니까 있네요. 갤럭시테 S6 라이트예요. 예, 작년에 나온 거고. 예. 이렇습니다. S펜이 있고요. 이럴 때 쭉쭉쭉쭉 내리면 규격사가 나오죠. 보이시죠? 디스플레이 이렇고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규격수는 요걸 드린 겁니다. 보시면 예, 그렇죠. 비교하시면 삼성전자 거 S라이트, S6 라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규격수를 만든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가서요. 규격수 볼 때 제가 규격수를 만들었어요. 물품선정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권 사지 말아라. 안 좋다. 대기업 걸 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규격서대로 이렇게 하면요. 규격서대로 하면 아까 말한 게 포유 디지털 건데요. 여기도 펜이 있네요. 그렇죠? 펜이 있고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 이쪽도 S펜이 있죠. 예. 이 교육서만 가지고 보면 아까 포유디지털이라는 중소기업과하고 삼성전자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그 교육서가 비슷하면 그 2단계 이차례에서 그 규격은 1단계죠. 거기를 통과하게 된다고요. 그러고 나면 가격이 더 저렴한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나는 삼성전자 걸 원하는데 어쩌면 이런 중소기업 제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교육서를 작성하실 때 두 개를 다 비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비교하시고 어떤 걸 써야 삼성전자께 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계 되느냐. 난 중소기업계 더 좋아요 하시는 선생님들은 중소기업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쓰시면 요 회사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 거를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 되는데, 자, 다시 화면 보면요. 제가 만든 교육서 보면요. 전용펜이라고 써놨죠. 정품. 이렇게 전용펜 정품으로 써 있는데, 삼성전자 거를 갤럭시 탭을 사고 싶다. 이 전용펜을 만약 S펜, 삼성전자는 S펜이잖아요. S펜으로 쓰는 순간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차리라는 것은 규격하고 그 다음에 가격으로 이렇게 정해되는데 S펜이란 말이 들어가는 순간 아예 제품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품명이 되기 때문에 S펜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삼성전자 거를 사고 싶더라도 S펜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전용펜이라는 편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아까 나라 장터에서 봤듯이 중소기업도 전용펜이 있고요. 삼성전자도 전용펜이 있단 말이에요.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는 전용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이렇게 보시고 전용펜이 있는 아까 봤던 그런 업체 거와 내가 원하는 대기업 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팁인데요.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로 결정해 버립니다. 이걸로 디스플레이 쪽에서 요 수치를 적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할 수 있고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소기업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죠. 1920, 1200. 이거 중소기업 거고요. 자, 삼성전자 겁니다. 2000, 1200. 요 차이 때문에 내가 교육서에 요걸 쓰시는 순간 다시요. 교육서에 요걸 쓰시는 순간 삼성전자밖에 못 들어와요.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문적 용어로 요걸 2.5T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중소기업 거, 지워졌네요. 중소기업 거는 그 2.0T고요. 삼성전자 건 2.5T예요.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는 순간 선생님들이 원하는 모델로 이찰이 됩니다. 그런 본인들이 알아요. 이거는 우리 업체는 못 들어가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리점끼리의 싸움입니다. 삼성전자 본사가 들어오지 않고요. 대리점끼리의 2차를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아까 거기에 나왔던 거고요. 요거 꼭 쓰십시오. 2차를 나올 때. 구성품에서 액정 보호 필름 부착. 그러니까 2차를 한다는 것은요. 정화 쇼핑몰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 오늘 여기 나오는데도 행정실장님하고 좀 언쟁을 했어요. 행정실장님은 그냥 나라장터 정화 쇼핑몰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구입을 하자. 뭐 2차를 하느냐 복잡하게 했는데 나라장터 정화 쇼핑몰에서 구입을 하면요. 이게 없습니다. 액정 보호 필름 없고요. 케이스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별도로 구입해서 별도로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액정 보호필름이 있는 게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걸 선생님들이 고의 간접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쉽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면 액정 나가면 태블 PC는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거 고치려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보호필름을 구성품으로 넣는데요. 꼭 써야 되는 말 부착. 부착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업체에서 납품할 때 태블 PC 따로 그 다음에 액정 필름 따로 줘요. 그럼 지금 7,060만 원이면 한 160대 사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다 부착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부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시간도 없는데 정성스럽게 붙이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사시는데요. 케이스를 하실 때도 작년에 할 때는 제가 이 말을 뺐어요. 그냥 펜스납이라는 말을 뺐더니만 자, 좀 보실래요? 밑으로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케이스인데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저는 그러니까 SC라이트에서 S펜이 있는 거예요. 펜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케이스냐, 없는 케이스냐. 이거 중요합니다. S펜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요. S펜을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다시 걷기가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S펜을 아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안에 이 전용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이런 케이스를 해달라라고 기록서에 쓰시는 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활용을 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펜 수납 북 커버 케이스 이 말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 에이스 보증 기간 같은 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일부터 15일로 할지 30일로 할지는 행정실장님하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만일 15일인데 15일 안에 납품을 못하면요. 이 계약자들은 그 하루하루마다 일종의 위약금 같은 걸 계속 물어야 돼요.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15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납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이 많이 될수록 가격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하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많은 학교가 15일로 했다가 많은 업체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냥 15일 안에는 납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공고 내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지식서요. 뭐 교육서만 잘 써놓으면요. 과학지식서는 뭐 그다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요 양식 그대로 드릴 테니까요. 일단 학교 이름만 바꿔서 쓰시거나요. 아니면 아까 나라장터 들어가서 입찰 공고 보고 가장 뭐 마음에 드는 학교 거 그냥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하셔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시고요. 160대로 할 건지 제가 아까 S라이트 하니까 160대 되면 돈이 안 맞아요. 저는 그래서 158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대는 운영비 쪽에서 두 대를 더 추가로 할 거고요. 그리고 납품일자 같은 거 이런 것들 쓰고요. 올해 거 나온 게 좋겠죠? 제거보다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2020년도 거 202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걸로 써도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더 추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학교 의견을 따른다. 이런 문구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야, 이런 거 납품하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액정 필름, 액정 보호 필름 있잖아요. 그것도 투명한 게 있고요. 약간 저가품 같은 것은 반투명한 게 있습니다. 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실 소상공회인 사람들이 많아서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그 저가 액정 필름을 납품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딱 받아보면 이게 뭐냐 이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지 않느냐. 바꿔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고요. 에이스 같은 거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대리점 같은 그런 데에서 이제 경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은 더 심합니다. 더 에이스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디로 그냥 납품하고 연락이 안 되는 업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납품 받은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뭐가 안 돼요? 에이스 신청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소기업 업체들의 이제 단점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대기업 업체를 한 게 대기업은 납품 업체한테 에이스를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삼성전자 걸 샀으면 삼성전자 에이스 센터에다가 맡기는 거지. 납품 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년간 무상 에이스를 제공하죠. 사실 아까 중소기업 제품을 현재 학교가 노트북으로 30대를 갖고 있는데요. 진짜 그 온라인 그 수업 때문에 그 저소득층 애들 위해서 이제 대학교에서 작년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갔는데 30대를 구매했는데 벌써 5대가 고장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1년에 에이스니까 계속 에이스를 보냈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기억서 약간 요약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도 이런 거 아까 그렇죠? 이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티가 안 나잖아요. 전문가들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넣으면 원하시는 제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사 어떻게 하고 시험 어떻게 해서 만약에 오류가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달라 그런 문구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AS 같은 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AS 3번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도 계속 고장나면 새로운 걸로 바꿔달라. 그런 문구가 있으면 좋겠죠. 네, 아무래도 그런 제품이 있어요. 유독 왜 그런지 모르고. 다음 이제 태블릿 PC 관리 쪽으로 좀 내용을 옮기겠습니다. 이 자료는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렇고요. 하나 더 보면 학교마다 이제 이첼로 가게 되면 이 실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획서하고 과학 지휘서만 이렇게 잘 작성해서 내부기관 통해서 행정실에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실장님하고 차장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간혹 가다 보면 행정실장님 성향에 따라서는 왜 이 잘로 하느냐 하면서 그것도 약간 어긋나게끔 이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료 그 좀 공유 좀 해주실래요? 오늘 드린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이철 공고문이에요. 예시입니다. 이것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공고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공고문 써서 그냥 행정실장님 드리세요. 행정실에. 이름만 바꿔서 가격하고 이름만 바뀌어서 이렇게 쓰시면 이런 거 써서 드리면 시장님 보시고 그냥 거의 다 해줬네 하면서 그 다음은 행정실장님이 알아서 수정해서 공고 올리십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화면 돌아가겠습니다. 태블릿 PC 관리입니다. 이제 태블릿 PC 선생님이 뭐 크롬북을 살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패드를 살 수도 있고 안드로이드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40만 원, 30만 원대 그 학생용 노트북을 살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여러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몰품 선정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용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 PC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 올해 이 전동중학교로 전입 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전동중학교가 작년에도 이 온라인 콘텐츠 1기였고요. 올해 2기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저도 전에 오기 전에는 기른중학교에 있었는데 거기서 온라인 콘텐츠 1기에 참여해서 이 업무를 좀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크롬북을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아이패드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내일 모레 오글날 강의를 하시는 분은 크롬북 받고 이차라는 방법 이렇게 아마 설명하실 것 같아요. 자, 태블릿을 받으면 건설을 하세요. 그 규격대로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액정보호 필름 이거 부착됐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액정보호 필름 이거 부착하기가 참 어렵고요. 전용펜이 제대로 있는지 전용펜 이게 제일 핵심이 이게 끝에 심지 같은 거죠. 그 심지 딱 부러지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전용펜 S펜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 바꾸는데 한 10,0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대로 있는지 케이스가 제대로 있는지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요. 태블릿 PC를 이제 초기화할 때 핀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160대잖아요. 1기 때는 180대였고 이 핀 번호 설정하는데 간단한 걸로 하십시오. 저희 학교는 그냥 0 4개입니다. 0 4개로 0000 하게 뭐 1, 2, 3, 4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160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정을.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과학실무사 선생님한테 혼자 이게 하라 그러면 과학실무사 선생님이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렇게 질척하게도 많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협업을 하셔야 돼요. 협업을.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쓰는 학년 선생님들하고 오늘 같이 하자 날 잡아서 모여서 이렇게 저희는 과학실에서 테이블 위에서 쫙 10대씩 깔아놓고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또 근해 와이파이가 이제 설치가 되죠? 되시죠? 전부 교실에? 예. 그래서 그것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와이파이도 태블릿에. 그래야지 학교에서 쓰죠. 학생들이. 그래서 와이파이 설정하는 것도 시간 꽤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파이가 되는 교실에서 30대 이상이 접속을 한다. 그리고 와이파이 잡는데도 시간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협업을 해야 됩니다. 요 한 30대는 무슨 교실에서, 30대는 무슨 교실에서, 30대는 무슨 다른 교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계정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앱스토어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앱들을 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글 계정을 설정하는데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지스트로 작년부터 구글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스트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계정을 그냥 만들어서 그걸 태블릿마다 입력을 하면 돼요. 그럴 때 이제 확장자가 엑셀 확장자 요걸로 설정하셔야죠.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일괄적으로 할 때 팁을 좀 보여드리면요. 엑셀로 일괄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 때 잠시만요.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성하고 이름 따로 쓰신다. 그러시죠. 보통 애들 계정 만들 때 또는 선생님 계정 만들 때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쓰면 이제 뭐 이렇게 구글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강상우라고 그렇게 나오죠. 보통 상우만 보이죠. 상우. 그렇죠? 근데 아예 계정 만들 때 걔네들 학번 쓰고요. 여기다 걔네들 풀 네임을 쓰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중에.
학번하고 이름이 같이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구글 클래스룸인데 학번하고 이름이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애들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계정 만들 때 하시면 되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 계정 따로 있고 학생 계정 따로 있고요. 태블릿 PC용 계정이 따로 있어요. 저희는 1기하고 2기 하니까요. 지금 1기를 통해서 180대가 있고요. 2기를 통해서 160대가 와요. 전교생이 450명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1학년 같은 경우는 1 태블릿 PC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PC마다 애들 학번대로 계정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거와 별도로 태블릿 PC용 계정이 따로 있어요. 이유는 1학년만 태블릿 PC 쓰는 거 아니잖아요. 2학년도 쓸 수 있고 3학년도 쓸 수 있으니까 아예 그 구글 계정은 학번대로 이렇게 계정을 만들지만 태블릿 PC 계정은 따로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별도로 만들어서 태블릿 PC에 다 입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 관리장 만드셔야 되고요. 태블릿 PC에 라벨지 이렇게 부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밑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요. 태블릿 PC 그 케이스에다가 라벨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기화할 때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충전함, 태블릿 PC 충전함 사셔야죠. 보통 이렇게 30개 들어있는 거 사시면 좋고요. 왜냐면 글쎄요. 학교 저희는 한 반에 30명이거든요. 아이들 수가. 그러니까 반별로 이게 번호 수로 쭉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게 그냥 이런 케이스가 여러 대가 있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이게 도어락으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열쇠로 열고 닫는 게 좀 더 저렴한데요. 그 열쇠 관리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도어락으로 돼 있는 게 좋고요. 충전하면 이렇게 충전되면 다 여닫고 할 수 있는 거 있고요. 요거 보건 장소는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를 통하셔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임 소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학교 내에 사용 규칙을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보관 장소 어디에서 보관할 것인지, 그 보관 장소인 태블릿은 어느 부분이 관리하실 건지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태블릿을 사용하는 장소도 좀 미리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교실에 이제 곧 AP가 설치되겠지만 제가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실에만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교과목이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하셔야 되고요. 학년별로 몇 대 정도 사용할 것인지. 1학년은 몇 대, 2학년 몇 대, 3학년 몇 대 사용할 거고 예약 시간표 같은 거 작성해 두셔서 공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국어 뭐 월요일 날 3교시 뭐 1학년 2번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끔 하시는 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앱과 프로그램 설치는 누가 할 것인지, 수업 시간에 할 것인지 학생들 통해서 실제로 해보시면요. 30명이 동시에 앱을 깔잖아요. 1시간 다 가요. 앱 깔다가 수업 끝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리 깔아두시는 게 좋아요. 누가 깔고 누가 그거 다 쓴 다음에 없앨 건지, 분실 파손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태블릿이 애들이 분실 파손했을 경우, 선생님이 분실 파손했을 경우 어떤 건지, 그다음에 비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생들이겠죠.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건 안 하시겠죠. 음란물을 학교에서 신청하다든가 아니면 사이버 폭력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학교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런 거 정해 두시고요. 또 하나 이게 보면 중앙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뭐 크롬북 같은 거는 이제 유명한 CU가 있고요. 대당 작년에는 4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올랐어요. 5만 원으로 대당. 크롬북을 선택하시는 많은 학교가 요거 때문에 크롬북을 선택하세요. 중앙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애들이 태블릿을 갖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차단해 버립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CU가. 근데 비싸요. 너무 비싸고요.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나 뭐 아이패드나 윈도우 체제나 이런 태블릿 PC들은 NDM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대당 한 14,000원 정도래요. 저렴하죠. 저렴한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좋고 얘는 뭐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미리 차단해 놓는 거예요. 수업 전에. 이거 안 돼 하고 차단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그 태블릿 PC는 그런 앱들을 사용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를 차단해 버리면 앱스토어를 차단하면 애들이 게임을 깔고 싶어도 못 깔게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는 거고요. 또 NDM이 되면 초기화하는데 좀 편리해요. 초기화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초기화할 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앱스토어를 이용하면 모두 차단할 수 있냐면요. 선생님들 애들하고 태블릿 PC 갖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가장 수업에 집중 안 하고 많이 하는 행동이 뭐 유튜브 보고 있거나 소리 없이 소리 음소거하고 유튜브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게임을 까는 애들 아주 국소수예요. 국소수. 뭐 게임을 할 시간이 안 돼요. 그게. 그리고 그러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친구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엽기 사진 같은 거. 엽기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막 킥킥킥 대면서 막 그런 거. 그래서 카메라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NDN을 이용하면 카메라를 차단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두 개 다. 이유는요. 수업 시간에요. 제가 수업을 해야죠, 애들하고. 언제 애들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CU 같은 거는요. 선생님이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그거예요. 조그마한 화면으로 애들 태블릿 PC로 뭐 보고 있나, 크롬보드로 뭘 보고 있나, 그거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화면 쳐다보고 있나. 그러면 수업을 언제 하시죠? 애들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걸 잘 사용 안 하고요. 수업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런 걸 안내해요. 수업 목적 외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는다. 관련 없는 앱 사용하지 않는다. 동영상 보지 않는다. 사진, 동영상 촬영하지 않는다. 녹음하지 않는다. 게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료 시 로그아웃하고 앱 전원 다 끈다. 뭐 다른 학생의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 요거 많이 강조하는데요. 뭐냐면은 제가 하는 방법은요. 저 과학실에서 주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요. 30대 딱 있어요. 1번에서 30번입니다. 번호 있고요. 자, 1학년 1번, 1번이 1번을 써요. 2번 1번도 1번을 써요. 3번 1번도 1번을 써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번호에 맞게 그럼 각 번 그 번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그 태블릿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뭐 1반에 3번이 엉뚱한 걸 깔아놓으면요. 다른 반, 4반에 3번이 그걸 발견하고 이제 선생님한테 알거든요.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애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네,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수업하는 현장입니다. 저는 어디 있나요? 화면 보시면 제가 있는 위치. 저는 평상시에 태블릿 PC 갖고 애들하고 수업할 때 어느 위치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시간 내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딴 거 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VR을 이용한 가상 실험 수업을 했는데요. 또 애들 보세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죠. VR로 보고 있는데 뭐들 하고 있죠? 다 펜을 들고 있잖아요. 그냥 태블릿 PC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블릿 PC로 뭔가를 찾아서 자기 노트한테 정리를 시키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모자라요. 얘네들이 딴 거를 보고 딴 걸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찾아서 필기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 수업 끝나면 자기 번호에 해당하는 충전한 번호에 해당하는 곳에 애들이 스스로 줄 맞춰서 이렇게 꽂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교실에 무선 AP가 설치되면요. 이 충전하면 충전함이 같죠. 이거 상당히 무겁습니다. 여선생님들이 끌고 다니기 어려워요. 이 턱 못 넘어요. 턱을. 무거워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학교에 얘기해서 구매하시면 좋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미장원. 트롤이라고 그러죠. 트롤. 이런 거. 한 2, 3만 원 합니다. 이거 철제고요. 예. 여기 딱 5대, 5대. 총 30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끌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기기 소개할게요. 아무래도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워드 작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키보드가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이런 유선 키보드가 있고요. 무선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냥 블루투스 키보드 있고요. 요건 10,000원대고요. 요 젠더만 사시면 됩니다. 젠더 사서 C타입으로 사서 태블릿 PC에 꽂게끔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선은 아시겠죠? 블루투스로 잡으시면 돼요. 요게 젠더까지 한 10,000원, 요게 20,000원. 저는 요걸 무선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젠더 애들 꽂다 뺐다 하다가요. 단자가 나와요. 태블릿 PC 단자. 단자가 나가면 뭐냐? 태블릿 PC 메인보드를 갈아야 돼요. 메인보드 20만 원입니다. 40만 원 주고 산 태블릿 PC 내용 연수 4년이고요. 요 단자 나가지고 20만 원 들여서 교체할 바에는 새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무선을 권하고요. 이와 같이 펜 보관하는 장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정품은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16만 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정품 아닌 걸로 이렇게 하면 케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한 4만 원 돈입니다. 이런 거 필요한 교과가 있어요. 뭐 국어과 같은 경우는 장문 수업을 이걸로 해서 제출로 애들 하게끔 하니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실 파손 규정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 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좀 애들이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애들 보고 좀 고장 냈으니까 변상을 해라. 그럼 어렵습니다. 그런 거. 그것은 학교 지역에 맞게끔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요것도요. 요거 뭐 제가 이렇게 이거 이것도 학교 다른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상의하셔서 고치십시오. 학교 사정에 맞춰서 고치시고 그 학생 규칙도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호 필요한 케이스 따로 구매해서 직접 부착한 방문을 얻는 직접 구매해서 부착해도 돼요. 직접 부착하셔도 대단히 번거롭고요. 힘들어요. 네. 예. 딱 뜯은 다음에 딱 이게 모서리 맞게 부착하기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 또 끝이 곡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요거요? 이거 트롤 옥션에서 트롤 찾으시면 있습니다. 트롤 찾으시면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스쿨이라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학생 계정을 만들면 초등학생의 경우 매시간 로그인 할 거 어려울 것 같아. 네, 공용 계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로 쓰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계정 하나 만들고 160대를 다 쓰겠다. 안 돼요. 태블 PC가. 안 되고요. 공용 계정을 160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태블 PC마다 서로 그러니까 하나에다가 계정 하나 만들면요. 다음 거 안 깔려요. 안 깔리니까 공용 계정 160개 만드시면 됩니다. 충전관 모델명이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온 거라. 그냥 충전환도 선생님들 그냥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 검색해 볼게요. 태블릿.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옥션이나 뭐 이런 지마켓 때도 나와요. 아유, 올라와 있는 게 없네요. 글자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가운데 글자가 틀렸군요. 네. 네, 좀 나눈 것 같네요. 네. 비싸죠. 비싸요. 충전하면 만만치 않습니다. 요번에 충전함은 1기 때는 그 운영 예산으로 충전함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어요. 근데 2기 때는 충전함을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야 되잖아요. 한 30개, 40개 들어가는 거 20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수업할 때요. 분실 파손은 크게 있지 않습니다. 크게 있지 않고요. 애들한테 처음에 그 사용법을 잘 설명하시면요. 되고요. 또 약간 이거 얼마짜리다. 고장내면 다른 애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애들 스스로 조심을 하죠. 네, 조심을 하고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분실 파손 규정. 사실 전에 학교 거하고 지금 학교는 없어요. 분실 파손 규정 없고 전화 학교에서는 절반 이렇게 보상하기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전에 학교에서는 좀 그 지역이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꼭 사용하는 동안 그렇게 분실 파손되는 적이 없습니다. 네. 거의 그 태블 PC 보면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분실 파손 크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뭐 더 보시면 제가 보기에 한 200만 원 선대에 충전함을 사시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고요. 여러모로 부족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들 물건 입찰 잘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